승객 두 분이 탔습니다. 어머니와. 무서워. 무섭게 나가요. 무섭게. 펀치력이 밟으면 그냥 내 온몸이 머리 뒤쪽으로 쏠려요. 저처럼 오늘 스포츠 모드를 강렬하게 두고 다닌다. 4.1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보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8기통 중에서 가장 가성비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BMW M850i 그랑쿠페 24년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989년도에 처음 8시리즈가 출시가 됐고 10년 동안 판매가 되다가 이제 단종이 됐죠. 그 자리를 6시리즈가 채웠는데 6시리즈도 아쉽게도 2018년도에 단종이 되고 2019년도에 바로 이 2세대 8시리즈가 새롭게 출시가 된 거죠. 자, 이 모델은요 22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입니다. 자, 색상은요 총 4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컬러는 미네랄 화이트 컬러고요. 이뻐요. 요즘 BMW가 그 유트리아 이빨이라 그러죠. 이 그릴이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그릴이 요즘 유행인데 이거는요 가로로 길게 뻗어 있어 가지고 확실히 밸런스가 좋고요. 기존의 그 X7이나 그 7시리즈 그 두 줄 레이아웃 헤드램프 그거 진짜 별로였거든요. 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저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500m의 조사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장이 거의 5m가 넘고요. 전폭도 1930mm로 파나메라랑 IMG GT보다 전장과 휠베이스는 더 길고 전폭은 조금 더 작습니다. 전고도 더 낮고요. 그래서 길고 슬림하고 더 낮고 쿠페형 세단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바뀌었냐? 요즘 BMW는 요렇게 해서 테두리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 바 안에서 은은하게 폭포수처럼 라이팅이 나옵니다. 하단의 범퍼 모양도 살짝 달라요. 페리 전 모델은 여기가 조금 밋밋한 모델이라면 이제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이렇게 좀 더 멋있게 바뀐 거죠. 프론트 오버행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역동적이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이요 싹 내려오는 이 느낌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1세대부터 이어온 프레임 리스도어도 들어와 있고 앞에는요 245, 35, 20인치 뒤에는 275, 30,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치스톤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고성능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모습 보면 좀 프레데터 얼굴 같지 않아요? 그리고 라이트도 니은자로 꺾여 있는 게 바로 BMW의 또 상징이기도 하죠. 테일램프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이 뒷라인은 비율이 진짜 이쁩니다. 자, 이 동급 차량이죠. AMG GT나 파나메라는요 여기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 8 시리즈는 리어 스포일러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좀 꺾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도 뒷면을 눌러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죠. 양옆에 머플러가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가짜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440리터고요. 쿠페가 4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동급 차량 중에서 이게 사이즈가 꽤 작아요. 그 AMG GT 4도어가 456리터고 파나메라가 495리터인 거죠. 골프백이 들어갈까 말까? 네,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쿠페형 세단입니다. 탈 때 조금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몸을 우겨내야 됩니다. 헤드룸 공간은요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시트는 지금 가장 낮춰진 상태이긴 합니다. 자, 2열로 갈게요. 문은 이렇게 요 정도 열리고 탈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 야, 좋아요. 손이 한 뼘 이상 들어가요. 제 시트 포지션을 맞췄잖아요.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이 길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은요 확실히 넉넉합니다. 발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헤드룸은 한 주먹 하나 정도. 요건 좀 아쉬워요. 예.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 8 시리즈의 특징은 또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센터로 에어컨 공조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못하고 4명이서만 탈 수가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양옆에서 후면 선커튼 전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썬루프도 이쪽에서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뒷자리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실내 색상은요 총 4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타 있는 컬러는 나이트 블루 블랙 컬러입니다. 피오나 레드랑 블랙 컬러는요 예전에는 그랑 쿠페에서도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요 쿠페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보리 화이트
나이트 블루, 블랙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BMW 럭셔리 중에서는요, 뭐 X7, 그리고 7 시리즈, 그리고 XM, iX-M60, 그리고 8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내가 가장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고 좀 좋게 말하면 좀 클래식한 느낌인데 24년형인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어요.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커진 거, 요거 말고는 실내에서 바뀐 거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고급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 라이팅도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도 나오고 아래쪽에서도 나오고 좀 이런 게 고급 소재고, 이게 스와로브스키랑 또 콜라보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고급스럽고,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게 전부 다 갈바닉 소재로 들어가 있대요. 뭐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 메리노 가죽이 전체 다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갔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객 두 분이 탔습니다. 어머니와 카메라 감독님. 2열 승차감 잘 전달해 주세요. 이게 8 시리즈가 사실은 뒷자리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뒤에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 헤드룸 공간은 딱 맞는 거죠, 거의. 네, 딱 맞습니다. 근데 무릎 공간은 좀 어때요? 넉넉합니다, 아주. 웅하고 아늑합니다. 엄마 헤드룸 공간은 어때요? 머리는 나는 딱 맞아요.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면 남는데? 근데 불편하진 않죠, 그렇게? 딱히 불편한 거 없는데 승차할 때나 내릴 때는 좀 머리 좀 닿는 게, 아, 여기 옆쪽에요? 네, 이게 좀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쿠평이라서 낮아요. 그래서 탈 때 뭔가 깊이 타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M850i란 말이에요. 굉장히 스포티한 차량인데 지금은 컴포트 모드예요. 뒤에 승차감 어때요? 이 클래스를 최근에 탔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패밀리카로도 탈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3인 정도. 3인. 자녀 1명이면 만약에.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뒤에 가족들 태울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8 시리즈가 뒷자리가 아예 엄청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엄마는 아예 헤드룸이 여유가 넘치네. 넘치지. 어. 여자들은 별로 작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키가 180이 좀 넘어가긴 불편하긴 하겠죠, 뒷자리. 그건 확실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모드를 살짝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 바꾸면? 오, 무서워. 어때, 엄마? 갑자기 막 겁나. 겁나? 진짜 빡. 안 타본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방금까진 되게 순한 양이었잖아. 갑자기 성난 뭐 갑자기 성난. 거 없는. 성남 황소가 되고. 황소가 되는 거. 별론데 느낌은. 편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패밀리카에서 갑자기 스포츠카로 변한다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8 8기통 밟아보겠습니다. 미친 차다. 머리가 아픕니다. 자, 방금 직발은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도 빨랐고요. 터널에서 이 배기음이 진짜 850i는 V8이 들어갔습니다. N63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4.4리터 530마력에 76.5kg/S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차량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것보다 한 등급 위에가 M8이에요. M8 가격이 2억 한 4천 정도 하잖아요. 2억 중반 정도 하는데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4천입니다. 1억이나 차이 나요. 그렇다고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M8이 거의 한 600마력 정도 되고 M850이 한 500마력 정도 돼서 한 95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토크는 똑같아요. 엔진, 세팅값, M파츠, 차량 무게 100kg 가벼운 거, 95마력 높은 거, 이런 세팅값이 다른 거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850 엔진은 조금 디튠이 된 엔진이 들어가 있다. 사실 이렇게 공도에서는 충분해요. 500마력인데요. 가격 차이가 1억이 나니까 M850이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너무나도 잘 나가. 터널 배기음 너무 좋아. M8은 조금 더 또렷했었다면 이 M850은요 그거보다 또렷하진 않지만 스포츠 모드를 두는 순간 이 MS 사운드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우렁창이 중통 소리, 나의 심장을 짜릿하게 하네. 진짜 사고 싶다. M850이면 되게 스포티할 것만 같잖아요. 물론 스포티해, 이렇게 움직임도 스포티하고 그런데 컴포트 모드를 두면 일반 세단처럼 편안하게 가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갑자기 엔진과 이 전체적인 세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다시 컴포트. 이랬을 때는 또 차분해져요. 엔진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조용히 갑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고RPM, 컴포트에서도 고RPM을 하면 소리가 나긴 나요. 숨어있던 이 엔진의 우렁창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RPM을 높이지 않고 컴포트하게 그냥 2000rpm 밑으로 달리면요, 배기음 사운드는 전혀 안 납니다. 도심에서도 데일리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이 차량은. 76토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초반 스타트를 갖고 있는 거죠. 저번에 제가 M440i도 6기통이었죠. 6기통에서 한 시속 한 160 정도 되고 더 밟으려고 하면 이제 조금 이제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 차량은요, 시속 한 150, 160 됐을 때도 더 밟아줘도 부족하지 않고 그 속도를 일정하게 더 올려줍니다. 뭔가 8기통은 힘센 사자 같고 6기통은 좀 민첩한 호랑이 같은 느낌. 이 차량이 5m가 넘어가는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이 차량랑 직결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바닥에 요철 같은 거 피할 때도 스무스하게 사사삭 피해가는 이유가 액티브 스티어링 후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2.5도 조향이 돼서 저속일 때는요, 바퀴랑 앞바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회전 방향을 줄여주고, 속도가 좀 빠를 때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치고 나갔을 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죠. 공도에서요, 밟아도 너무나도 재밌어. 부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무서워요. 펀을 넘어서 정말 무섭게 탈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쿠페가 아니라 그란 쿠페여서 가족들을 태워도 되고요. 승차감이 단단하냐고요? 더 좋은 차를 타다가 넘어오면 딱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E클래스 W213 페리 모델을 타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승차감이 좋아요. 저는 승차감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요. 2열 아까 감독님이랑 저희 엄마가 탔었는데,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면 스포츠카 맞네라고 하실 텐데 그런 말이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가운데에 공조기가 있어가지고 4명밖에 못하긴 하지만 4명 모두 극락을 보내줄 수 있는 차예요. 8기통에 같은 등급 차를 사려면 파나메라 GTS 2억 5천 정도 하죠. AMG GT 43은 요거보다 가격이 비싼데 심지어 그건 6기통이 들어가요. 그러면 같은 기통수 8기통을 넣으면요, 그것도 2억 4, 5천 해요. RS7도 한 1억 5천 정도 하고요. 뭐 할인 받으면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 동급 차량에서 이 8기통을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야, AMG GT 사지 왜 8시리즈 샀어?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5시리즈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조금 안다, 그럼 8시리즈, 8 뭐야? 850i요? 와, 8기통 타세요?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차가 너무 막힐 때는요, 어댑티브 크루즈 요거 키시면 돼요. 편안하게도 갈 수 있죠. M 스포츠 디퍼런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코너링에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 오른쪽 바퀴가 좀 하중이 많이 가해질 거잖아요. 오른쪽 바퀴에만 더 많은 힘을 줘서 빨리 굴러가게 해서 탈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타이어도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츠, 그립력도 굉장히 좋고, 앞쪽에 더 얇은 타이어를 넣어서 민첩성을 높이고, 뒤쪽에는 두꺼운 타이어를 넣어서 접지력을 높인 거죠. 실제로 8시리즈를 운전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속주행 하다 보면 오버스티어가 아니라 언더스티어, 좀 바깥쪽으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핸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언더를 잡아주면 바로바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8시리즈의 단점은 없냐? 있어요. 좀 카페를 찾아보니까 프레임스 도어, 이게 비가 오거나 뭔가 그럴 때 창문을 열 때 끼거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단종이 될 수가 있어요. 끝물이어서 조금 아쉽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끝물이어서 할인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올드해 보이는 실내 디자인, 요것도 단점이긴 한데, 근데 막상 이 실내를 만져보면 이 가죽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들어갔네, 메리노 가죽 들어가 있네, 느끼실 거고. 그래서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 씨가 나올 만한 차입니다. 야, 그 돈이면 GT 사지. 야, 나 같으면 돈 더 못해서 그거 뭐야, 파나메라 깡통 샀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2열의 공간, 어쨌든 무릎 공간이 넓긴 하겠지만 이 쿠페형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많이 적긴 합니다. 자, 그럼 장점은요, 많아요. 8시리즈 디자인, 이 가로로 길게 뻗은 키드니 그릴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 헤드램프 디자인, 그리고 레이저 램프도 심지어 들어가 있어요. 요즘 레이저 램프도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요, 뭐 X6가 와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무섭게 나가요. 무섭게. 펀치력이
밟으면 그냥 내 온몸이 머리 뒤쪽으로 쏠려요. 아, 진짜 팔기통 진짜 미쳤다. 꼭 타세요. 여러분,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꼭 타봐야 될 차입니다. 이거는 움직임이 진짜 차 움직임이 와, 어떻게 이러지? 롤이 생길 틈을 안 주네. 스포츠 모드를 거의 한 80%를 두고 달렸거든요. 근데 연비가 4.1이 나옵니다. 복합 연비가 7.7 아니었어요? 컴포트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면 뭐 10 이상 연비를 찍을 수 있는데, 저처럼 오늘 스포츠 모드를 강렬하게 두고 다닌다 4.1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야, 소리가 울리면서 이 바우스 윌킨스의 이 라이트 하면서 깊은 이 베이스 음이 잘 들려오긴 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 서라운드 뷰가 생각보다 너무 옛날게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3D 뷰도 들어가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구나. 오, 요런 건 좋다. 잘 돼 있네. 이렇게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위에서 항공샷으로 보여줘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으뜸 8기통 M850i 리뷰였습니다. 별 10개 중에 9.5점 가겠습니다. 상당히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저는 쿠페보다 이 그란 쿠페를 좋아해요. 왜냐면 쿠페는 디자인 이쁘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누군가 뒤에 태웠을 때 그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뭔가 짐을 실어야 될 때도 저는 포도를 좋아해서 사고 싶어요.